네, 반갑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제한적인 상승 마감. 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상승 포인트가 조금, 애매해졌죠. 코스닥 쪽으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상승폭이 조금 떨어졌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순 매도를 진입을 하게 되면서, 대형주들을 대거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중에 계속 사는 형태의 모습 취하고 있다가, 장 막판에 갖다가 집어 던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순 매도가 상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도 같이 파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시총 상위에서도 종목군들이 떨어져 내리면서 부담감이 좀 커졌고요. 그 수급이 배터리 쪽으로 한 게 아니라 이번엔 바이오, 제약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마지막까지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좀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한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 자, 코스피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셀트리온이 이렇게 상승하려고 했지만 다른 쪽에서 지금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시장에 떠받침을 잘 만들지 못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들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크게 올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조금 애매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보합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특별히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도 오늘은 반등세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요. 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포인트에 대한 그런 수급 이동이나 매매 포인트가 좀 진행되는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흐름들은 조금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 지수 먼저 보시면은요, 2674포인트. 여게 마지막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 마지막에 음봉 큰 거 보이시죠? 2683에서요, 갑자기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죠? 2674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시효과 때만 가더라도 0.77 플러스였는데 갑자기 0.3포인트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떨군 요 매도가 외국인 매도였고요. 이거를 이제 기관이 받아준 모습이었는데, 기관이 받긴 받았지만 밑에 쪽으로 던지면서 나가는 물량이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방어하지 못했다. 이게 또 삼성전자 쪽에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게 별다른 움직임 없이 잘 움직였어요. 그래서 요 흐름들이 이제 후반부 들어서면서 강하게 올려주는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훨씬 더 긍정적인 포인트로 오늘은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수급 동향 보시면 아침에 있었던 게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큰 폭으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떨궜어요. 오늘이 아마 8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긴 하는데, 수량 자체는 3,79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 기관이 또 4,800억 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더 크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잘 못해줬다는 얘기죠. 막판에 갔다가 기습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을 던져버리니까 요 물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혼자서 지금 4,1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물량을 받아서 생긴 거죠.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순매수 들어가서 사이좋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동시효과에서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월말 시점에서의 어떤 해소점이 지나고 나면, 다음 달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시적인 부분을 좀 해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부터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흐름 좋았잖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유지해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났죠. 네. 그래서 1,800억 순매수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좀 집중되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에서 보시면 반도체도 오르기는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0.41 플러스 상승 마감했어요. 근데 원래는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1% 넘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뚝 떨어지는 모습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2.36. 왜냐면 삼성전자 매도로 집중됐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팡 집어던지면서 주가 좀 내려가게 된 거고요. 자, 그 틈을 타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거 보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네, 분봉상을 보시면은 이게 후반부에 이게 치고 올라가다가 이것도 마지막에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후반부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후반부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진행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마지막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었고, 네, 오후부터 슬금슬금 바이오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근데 삼성전자를 판 자금이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 전에 조금씩 들어오는 자금이 있었다. 이 정도만 해석이 되는 부분이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플러스였다가 갑자기 밀렸는데, 얘네들도 지금 동시효과대에 다 밀린 거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도 플러스였다가 뚝 떨어졌죠. 그 다음에 현대차 역시도 플러스였다가 뚝 떨어진 모습인데, 이런 거, 특히나 EUP 같은 경우, 현대차 EUP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요. 네. 갑자기 뚝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 계좌가 2시 한 50분? 3시 한 10분? 그 정도까지 계속 계좌가 플러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번에 8월달 계좌 플러스 나겠는데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뚝 떨어져가지고요. 계좌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뭐 물론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한 0.3% 정도 빠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플러스 0.3에서 한 2-30분 사이에 네, 플러스 0.34에서 마이너스 0.34로 빠지니까 기분이 안 좋네요. 네, 아무튼 뭐 그 정도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방어주적인 부분들 은행주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네이버는 조금 올랐고 2차전지도 오늘은 좀 시들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조금 집중됐다는 느낌이 좀 있었다.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비슷비슷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보합 장세였고요. 조선주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움직임 좋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오션의 움직임은 괜찮은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뭐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이제 알테오젠 마이너스다 플러스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HLB가 5% 상승했고요. 얘네들이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만큼만 올라주면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폭이 상당히 다대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거, 셀트리온 제약, 이런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좀 좋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소부장 쪽 종목군들이 좀 올라왔어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요. 네. 이 소부장 쪽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뒤쪽 넘어가시면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4%대 상승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대형주가 장 막판까지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이 동시효과대에서 갖다 집어 던지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소부장들이 따라가면서 떨어지는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특별하게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에 월요일날 네, 반도체가 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소부장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네. 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네, 코스닥 쪽에서는 제법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죠? 네. 넥슨 게임즈는 좀 많이 빠졌고요. 네.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좀 상승세를 많이 보였다. 이런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이고요. CJ는 오늘도 약보합세. 네. 지지점이 가까워서 많이 밀리진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래도 좀 뭐 불안하죠. 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네, 진행이 되는 모습이 좀 있었다. 유한양행도 한번 봐야 되죠. 유한양행은 어디로 가 있나요? 유한양행은 2.84 정도 올랐네요. 오히려. 네. 자, 요 정도 시점이라면은 약간 이제 포지션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애매해지는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올라가고 있을 때는 매도 안 해도 되지만 내려갈 때는 항상 매도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단기 상승한 종목들은요, 하락 전환이 한번 시작되면은 주가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까지 보시고, 자, 시장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 상승 종목의 숫자가 좀 많아졌죠. 네, 583개, 하락은 293개. 그래서 상승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상승 종목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1150개 상승이고요. 407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률 보시면 큐라티스, M83, 네, 이런 거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엑셀, 뭐, 이런 거, 네, 이런 종목군들, 이제 신규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움직여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시총이 좀 작거나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세 좀 보였고요. 상승 종목의 숫자는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46개. 그래도 아침보다 많이 늘었어요. 아침에는 오전 시점쯤에서 좀 많이 줄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늘어난 형태로 진행이 좀 됐죠. 46개고요. 자, 상승 포인트 보면은 3.54까지 올라왔네요. 네. 상승 쪽으로 많이 기울었구나. 그러니까 중소형주 이 코스닥 쪽 움직임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변동폭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3.54고요. 자, 그다음에 하락률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오늘 네, 크게 하락했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은 네, 말씀드렸지만 떨어지면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더 테크놀로지, AT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오늘 떨어진 종목은 10개 딱 되어 있네요. 네. 자, 낙폭은 좀 적겠죠? 네. 1.26 그러면은 아까
3이었나요? 네, 3점 몇이었나요? 3.5, 1.2. 그럼 2% 넘게 오늘 계좌가 상승할 수 있는 날인데, 나는 왜 계좌 떨어진 거죠? 네. 저는 계좌가 오늘은 마이너스예요. 어제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고 저는 플러스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플러스고 제가 마이너스네요. 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뭐. 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계좌가 한 2% 정도 올라왔으면 괜찮고, 자동차나 반도체, 요쪽에 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하이닉스가 좀 올라온 모습이 좀 있었고, 자동차가 내려가는 폭이 그게 크지 않죠. 저는 비중이 워낙 크게 잡혀 있다 보니까 변화가 뭐 마이너스 0.2, 0.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네, 이 평균적인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은 계좌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잠정짓게 먼저 볼게요. 외국인들이 2시 30분 정도에 삼성전자 사고 있었잖아요. 현대차, HLB 뭐 이렇게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정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순 매도를 한 번에 쏟아낸 거예요. 다른 거에는 별로 없죠. 네, 기아, 하이닉스 매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뭐 그런 거 없었고, 유한양행이나 HLB는 그대로 매수가 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1,800억 순 매도를 갑자기 집어던진 거죠. 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 무엇을 노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집어던지는 모습이 좀 있었다. 그리고 뭐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익 매도 같이 동반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섹터, 반도체 이런 쪽으로 매도가 오늘 외국인이 좀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8월 마무리하면서 약간의 이제 뭔가 결정을 짓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매도를 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팔아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은행주도 상당 부분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자, 매수는 LS 일렉트릭, 이건 왜 산지 모르겠고요. 네, HLB,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네, 약간 뭐라 할까요? 제약바이오 쪽에 외국인 매수가 조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 아직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완전히 뭐 그 수급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대신에 매수는 일단 들어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섞여 있고요. 네. 반도체, 한미반도체 하나 섞여 있네요. 그 다음에 뭐 현대, 로템, 강원랜드 요즘에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이런 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분위기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LG전자도 오늘 이거는 분위기 좋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네, 근데 좀 떨어졌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요즘에는 주가가 또 다시 올라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그래서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을 팔고요. 삼성전자를 받아줬어요. 삼성전자를 받아줬는데 이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1,000억 원 넘게 매수했는데 다른 놈들이 팔았죠. 연기금이 지금 삼성전자 팔았죠. 그 다음에 투신이 팔았겠죠. 네, 투신은 안 팔았어? 누가 팔았어? 사모펀드예요? 아니면 누구요? 누가 판 거야? 보험이야? 보험도 조금밖에 안 팔았는데 기타 금융인가요? 누가 판 거죠? 국가? 기타 외인? 뭐요? 삼성전자 누가 판 건데? 기타 법인도 아니고, 그래서 뭐, 기관 총계가 지금 삼성전자, 그 정도 맞군요. 네. 맞네요. 네. 이 정도.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안 나왔군요. 네. 방어 물량이 너무 작다. 네. 뭐, 좀 작다라는 게 좀 그런 거고요. 자, 신규 상장 종목은 매도를 일단 다 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좀 됐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기관들은, 방어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는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물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을 지금 압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나 쪽에 집중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수급 동안 보셨지만, 외국인보다 기관이 물량이 더 많아요. 외국인이 3,700억 팔았지만, 외국 기관들은 4,800억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매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죠. 주가가 물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이유는 뭐겠어요? 네. 외국인이 집중해서 던진 물량을 충분히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의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쪽으로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좀 부담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한 매도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부분인지는 이제 다음 주 초가 되면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은 일단 반등의 실마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고, 조금 아쉽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이제 원하고자 하는 수치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뭐 그냥 이러고 또 넘어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우리 오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불금이잖아요. 네, 또 8월 말이니까 8월에 또 한 달을 또 마무리 짓는 그런 마음에서, 네, 좀 편안하게 또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8월달 계좌가 저는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에 바뀌어서 조금 서글프니까요. 네, 통닭이든 뭐든 하나 뜯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치맥 한 잔씩 하시고, 그래도 서킷 브레이크도 있고 별의별 그지 같은 상황들 많이 있었는데도 그래도 지수 포인트 보면은 우리가 8월 달에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 않고 잘 넘어와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9월 달이 되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명절 있고 FOMC 있고 막 그냥 폭풍이 또 몰아닥치겠지만 언제나처럼 또 슬기롭게 잘 넘어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